급수라는 것 자체가 급수가 얘는 합의 극한이다. 수열의 합의 극한을 우리가 급수라고 그랬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부분합을 구해서 그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급수예요 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지? 그러면 등비급수는 뭐냐면, 등비급수는 말 그대로 앞에 등비라는 게 붙었으니까 얘는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이죠.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 됐니?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부터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셔야 돼. 수학원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 보시면 얘는 이제 1-r분의 1-r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혹은 뭐 공비가 1보다 크다면 요거 위치 바꿔가지고 r-1분의 자 똑같이 a고 r의 n제곱이고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 됐어?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뭘 붙이냐면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라는 말을 붙이는 거니까 결국 요 n 값이 한없이 커질 때 과연 여기에 써진 애가 어디로 향할 거냐 요거를 이제 구하는 게 등비급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n이라는 값에 영향을 받는 애가 누구밖에 없냐면 r의 n제곱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r의 n제곱밖에 없거든. 그럼 얘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당연히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것도 비슷한 건데,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그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고, 그때 우리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았냐면 공비라는 것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즉 절대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함수가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눴었죠. 우리가 그냥 등비수열의 극한을 생각했을 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와 그 다음에 공비의 절대값이 1과 -1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따지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첫째 항에다가 r의 n-1제곱을 한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극한을 따지는 거다 보니까, 자 요거부터 해볼게. 만약에 절대값 r이 1보다 커요.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여기를 계속 곱해 나가는데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커지겠죠. 그지? 그럼 점점 커지는 구조가 되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면 우리는 그냥 발산합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 처리했었지. 그지? 자, 얘를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도 하나 볼게요. 요 경우를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공비가 1일 때랑 공비가 -1일 때로 나눠봐야 되는데, 만약에 공비가 1이야. 그럼 공비가 1이라면은 그냥 요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그냥 A라는 첫째 항에 수렴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1이 들어가게 되면 -1이 들어가면 얘는 플러스 A, -A, 플러스 A, -A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동 형태가 되고, 진동은 당연히 발산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요 경우가 이제 수렴하는 경우인데,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r이라는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러면은 곱하면 곱할수록 계속해서 0으로 가까워지죠. 숫자가 점점 작아지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디로 수렴한다고 했냐면 0으로 수렴합니다 까지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수렴할 조건, 이 수렴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수렴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얘가 뭐랑 뭐였냐면 첫째 항이 0일 때 혹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공비가 -1과 1 사이일 때 우리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1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는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요거까지가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이야. 근데 등비 급수도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이 진행을 되는데 다만 차이점은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지. 자, 그럼 해볼게.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게 뭐냐면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야. 그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인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식은 리미트, 자 n이라는 값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자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제곱이에요 라고 나오는 요 식이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친구도 똑같이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자 첫 번째 이 경우부터 해볼게.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요. 즉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요 r의 n제곱이 중요한 앤데 요 값이 계속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 0으로 가겠죠. 1보다 작은 숫자를 계속 곱해가니까. 됐니? 그럼 이 친구가 그대로 0이 돼버리니까 s라는 급수값은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1-r분의 a 하고 곱하기 1-0의 형태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은 요게 그냥 1이라고 처리를 하면 되니까 없다 치고 생각해 보면 남는 숫자가 뭐가 남냐면 1-r분의 a라는 게 그대로 남는 거야. 됐니? 그러면 1-r분의 a니까 이건 뭐예요? 수렴한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수렴한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요 값은 어디로 가요? 1-r분의 a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요렇게 나오는 요렇게 써지는 거죠. 1-r분의 a라는 것이 바로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일종의 공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첫째 공비가 1보다 작다면 1에서 공비를 빼준 다음에 첫째 항을 써주시면은 요게 바로 수렴값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계산 방법이에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안 따져봐도 그냥 바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고 해보자.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고 한다면 얘는 이 보라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죠? 그대로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발산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r이 -1이에요. 그럼 r이 -1이면 요게 -1이니까 얘가 플러스 1 됐다, 마이너스 1 됐다, 플러스 1 됐다, 마이너스 1 됐다 그런 거지. 그지? 그럼 언제는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왔다가, 언제는 0이 나왔다가, 언제는 또 2가 나왔다가 0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얘 같은 경우도 발산하는 거고요. 진동 발산의 형태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유일하게 차이점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면 공비가 바로 1일 때예요. 그럼 공비가 1이 돼 버리잖아. 그럼 잘 봐. 공비가 1이 돼 버리면 일단 첫 번째 1-r분의 1-1이 되거든. 됐어? 근데 얘도 그럼 얼마가 되냐면 1-1분의 1-1이 되니까 이 값 자체가 둘 다 뭐가 되냐면 0분의 0꼴이 돼요. 그죠? 둘 다 0분의 0꼴이 돼버려.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는 부정형 극한의 형태를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면 부정형이다 보니까 이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자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자 만약에 공비가 그냥 1이라고 해볼게요. 공비가 1이면 등비 수열이 수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 그 다음도 첫째 항, 그 다음도 첫째 항, 그 다음도 첫째 항 뚜르륵 해서 무한대 영역에 있을 때도 계속 첫째 항이 나온다는 건데, 잘 봐. 만약에 저 앞에서 3번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일반항의 극한이라면 계속해서 A가 나오니까 그냥 A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급수잖아요. 급수다 보니까 더해야 돼요. 그럼 이걸 계속 뭐 하는 거야? 이걸 계속 더한다는 거지. 계속 더해간다는 거야. 계속. 그럼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가니까 이 값은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등비 급수에서는 발산한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수열의 극한과 등비 급수에서의 차이죠. 됐니? 그래서 이때는 R이 1이어도 뭐예요? 발산을 해요. 앞의 경우에선 뭐였어? R이 1이라면 수렴하는 경우였지. 그럼 R이 1이면 수렴하는 거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R이 1일 때 발산하는 형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수렴 조건은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어?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계산하는 방법은 1-R분의 초항이에요 라고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자, 교재 90페이지를 보시면 교재 90페이지에 첫 번째, 이제 등비급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등비 수열의 합에다가 이제 리미트를 씌울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91페이지 가볼게요. 91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따라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따라서 등비급수는 밑줄 첫째 항과 공비의 값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과 마찬가지로요, 첫째 항이 0이 되잖아요. 그럼 첫째 항이 0이면 계속해서 0을 더하는 거니까 그냥 0이 돼요. 알겠니? 첫째 항이 0이라면 그냥 0으로 수렴할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됐어.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괄호 2번에 첫째 항이 0이 아닌 경우인데,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면 공비가 이렇게 나오는 총 4가지 케이스 중에서 유일하게 수렴하는 애가 누가 되는 거야? 이 경우만 수렴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거기 노란색으로도 쳐져 있죠. 자, 가볼게요. 2번에 1번을 보시게 되면 -1부터 1 사이, 즉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SN이라는 값이 어디로 수렴하냐면 1-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수렴해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노란색 빛 나오는 게.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 값이 유일하게 등비급수에선 뭐가 될 때야? 수렴할 때가 되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지? 또 확인해 보시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 게 92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제목에 보시면은 등비수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하나 치시고, 자, 등비수열의 극한이었죠. 등비수열의 극한에서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1이어도 된다라는 것까지였어. 알겠지? 얘는 공비가 1이어도 되는데,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서는 공비가 1이 되면 돼, 안 돼?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간단하게 이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번부터 가볼게요. 예제 5번부터 가볍게 문제 풀고 가봅시다. 오늘 목표가 삼각함수 덧셈 정리까지 하는 건데 안 되겠지? 될까? 네, 활용해서 니네가 얼마만큼 이해가 되냐 이제 활용해서. 자, 가볼게요. 예제 5번 갑니다. 자, 예제 5번을 보시면은요, 예제 5번에 1번부터 해볼게. 다음 급수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항상 -1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나오죠. 자, 그러면 -1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나오면 얘는 뭔가 규칙적으로 숫자가 반복될 거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특히나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1의 거듭제곱 나오면. 자, 볼게요. 문제 보시면은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돼 있고, 자, 지금 일반항을 보면 일반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4분의 2, 그런 다음에 더하기 요 자리가 -1의 n제곱이라고 돼 있고 또 n제곱이 돼 있는 이런 형태가 돼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를 내가 숫자를 쭉 늘어서 써볼게. n이 1일 때부터 그냥 대입해가지고 늘려 써보면, 자, 이렇게 되거든. 4분의 1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요거를 합의 형태로 쭉 써보시면 -1의 1제곱입니다. 그럼 n이 1일 때니까 n이 1일 때는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4분의 1의 n제곱이 나와요. 왜냐면 -1이 나오니까 2랑 더하시면 1이 되니까 1제곱이 되겠지. 더하기 2를 대입해보자. 자, 2를 대입하시면 요 -1의 제곱이니까 얘가 +1이 되거든. 그럼 얘가 +1이 되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3의 제곱의 형태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볼게. 그럼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될 거냐면 4분의 1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되냐면 4분의 3이죠. 4분의 3의 세제곱이 된, 아이고 미안, 4제곱이 된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요거를 선생님 이거 함수값이 따로 되는 거니까 번갈아 가면서 되니까 이거 진동 형태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항이 진동인 거죠. 일반항이. 됐어요? 지금 일반항이 진동인 거야. 일반항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합이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자, 두 덩이로 쪼갤게. 잘 봐. 밑이 4분의 1인 애들만 따로 빼서 써보시면 4분의 1의 1제곱, 4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4분의 1의 5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기 쭉쭉쭉쭉 하겠지. 자, 요 덩어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뭐가 있냐면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얘는 4분의 3의 4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4분의 3의 6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의 덩어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위에 것도 뭐가 되냐면 이 위에도 등비수열이 되고요.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나오고 이 밑에 것도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잘 봐. 자, 바로 갈게요. 공비 확인합시다.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공비가 얼마냐면 4분의 1의 제곱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공비가 얼마야? 4분의 3의 제곱이야. 그러면은 둘 다 공비가 뭐보다 작냐면 1보다 작아요. 그죠? 그럼 둘 다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첫 번째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1-4분의 1의 제곱이 공비니까 16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첫째 항 그대로 써주시면 되니까 4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해볼게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1 마이너스 자 여기가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첫째 항도 뭐가 돼요? 16분의 9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16분의 15분의 4분의 1이거든? 그치? 그럼 16분의 15분의 4분의 1이야. 그럼 약분하시면은 얘가 15 곱하기 4분의 16이 되니까 약분 치시면 여기가 4가 돼서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5분의 4예요. 요게 하나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 친구도 계산해 볼게요.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16분의 7이죠. 16분의 7분의 16분의 9가 되니까 그냥 얘는 바로 갈게. 7분의 9라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됐어?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준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급수의 합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15분의 4에다가 얼마 더하면 되는 거야? 7분의 9라는 것을 더해준 게 답일 거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통분 계산해가지고 처리만 해주시면 문제답이 나온다는 거죠. 확인됐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걸 해볼게요. 5-3번을 가볼게요. 5-3번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개념 넓히기 갑니다. A1이 5인 수열이야. A1이 5인 수열에서 AN 플러스 1 그 다음 항을 뭐라고 했냐면 자 거기 밑줄 제곱을 앞에 항의 제곱을 밑줄 7로 나눈 나머지래. 7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머지가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7로 나눈 나머지는 어차피 1부터 6까지밖에 안 돼요. 0부터 6까지. 됐어요? 7보다 커질 수가 없는 거야. 7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아. 나머지는. 그러니까 0부터 6까지밖에 안 되거든. 즉 이런 느낌이지. 나머지라고 해봤자 0부터 6 사이에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결국 반복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 규칙성을 찾는 건 당연히 직접 해봐야지. 당연히 직접 해봐야 되니까 자 볼게. 첫 번째 항이 5예요. 첫 번째 항이 5고요. 그럼 두 번째 항 갑니다. 두 번째 항은요. 5의 제곱을 7로 나눈 거야. 그럼 5의 제곱을 25를 7로 나누시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가 돼? 4가 돼요.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갈게요. 세 번째 항은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 항은 4의 제곱을 7로 나눈 거야. 그럼 4의 제곱을 7로 나누니까 16을 7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얼마야? 2가 돼요. 그 다음에 마저 가볼게요. A4입니다. A4는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2의 제곱을 7로 나눈 거거든? 그럼 얘가 4가 돼 다시. 그러면 어때?
A5는 얼마가 되는 거야? A5는 이거 4의 제곱을 또 7로 나눈 거잖아. 그럼 4의 제곱을 7로 나눈 거는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2가 되네. 아, 이렇게 가는구나. 됐어? 그럼 이런 느낌이네. 잘 봐. 자, 수열이 이렇게 가고요. 갑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첫째 5고요. 얘는 5. 그 다음 숫자는 뭐야? 4. 그 다음 숫자 2. 그 다음 숫자 4. 그 다음 숫자 2.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급수 n부터 1까지 해서 3의 n제곱분의 an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3의 n제곱분의 an이니까 자, 이렇게 써볼게. 3의 n제곱분의 an이라는 것을 따로 써볼게요. 따로 한번 써보시게 되면 자, 잘 봐. 첫 번째는 3분의 5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3의 제곱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3의 세제곱분의 2가 되고,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되냐면 3의 4제곱분의 다시 4가 되고,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되냐면 3의 5제곱분의 다시 2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맨 앞에 써진 요 3분의 5를 제외하고 짝수 한 끼리가 뭐가 되냐면 짝수 한 끼리가 등비가 되는 거야. 알겠어? 저 문제랑 비슷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공비는 얼마가 되냐면 3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홀수항 있죠. 홀수항들끼리도 이렇게 돼서 규칙성이 생기니까 여기서도 3의 세제곱분의 2에서 3의 5제곱분의 2로 가니까 여기도 공비가 얼마가 되냐면 9분의 1이 되는 거지. 됐니? 자, 따라서 요거는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야 돼. 자, 따로따로 계산을 해볼게. 자, 짝수항들의 합을 구할게요. 그럼 짝수항들의 합은 어떻게 써질 거냐면 얘네의 급수는 공비가 9분의 1이니까 수렴할 겁니다. 공비가 9분의 1이라 수렴할 거고요. 1-9분의 1분의 첫째 항이 뭐가 되는 거냐면 9분의 4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얘는 9분의 8분의 9분의 4가 되니까 그냥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 홀수항일 때도 볼게요. 자, 홀수항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홀수항은요, 얘는 1에서요 똑같이 공비는 9분의 1이 돼요. 똑같이 공비는 9분의 1이 되고, 첫째 항을 생각해보면 첫째 항이 얼마가 돼? 9분의 2가 돼. 아이고, 미안. 27분의 2가 되죠. 3의 세제곱분의 2니까. 선생님, 그럼 첫째 항은 어디 갔죠? 얘는? 얘는 따로 나중에 더해줄 거예요. 얘는 수렴하는 애가 아니고 단독적인 값이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이 값은 9분의 8분의 27분의 2거든? 그럼 9분의 8분의 27분의 2니까 8 곱하기 27분의 2 곱하기 9가 되죠. 됐니? 그럼 약분 칠게요. 약분 치시면은 여기가 3이 되고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분하면 4가 되고 1이 돼서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1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계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계산 마무리 하시면 얘는 3분의 5 첫째 항은 그대로 해주고 더하기 뒤쪽에서 나오는 게 2분의 1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나오는 게 1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통분해서 정리하시면 얘는 12분의 요 자리가 20 그 다음에 6이 되고 1이 되죠. 그래서 12분의 27이 되고요. 약분해 주시면 문제 정답은 4분의 9예요 라고 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째 항을 제외하고 두 번째 항부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홀짝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자, 요거 계산하실 때 요거 빼먹으시면 안 돼. 첫째 항 3분의 5라는 거 규칙성 없는 애도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정리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가볼게요. 자, 96페이지에 삼각함수를 포함한 등비급수. 자, 예제 6번 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는 쌤이 수학원 수업하면서도 늘 강조했지만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기성이죠. 주기성. 무조건 주기성이에요. 그럼 주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규칙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지. 아, 이게 규칙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애네.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봐볼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의 형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의 형태가요. 2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n파이거든. 자, 그래서 일반항 한번 써볼게.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예요. 됐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잘 봐. 2분의 n파이라는 친구는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2분의 파이,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뭐가 돼? 또 2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근데 사인 함수에서 잘 보세요. 사인 함수에서요. 2분의 홀수 파이 있잖아요. 2분의 홀수 파이가 되면 2분의 홀수 파이의 사인 값은 항상 얼마가 되냐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 둘 중 하나죠. 그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요게 반복이 되네. 됐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2분의 짝수 파이 즉 정수 곱하기 파이죠. 얘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볼 것도 없이 0이에요. 사인 파이, 사인 2파이, 사인 3파이, 사인 4파이, 사인 5파이 전부 다 0이죠. 아, 그럼 이런 얘기네. 잘 봐, 얘는. 자, 숫자를 비교해보면 얘는 결국 규칙성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4개 단위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4개. 4개 단위로 돌아가는데 n이 1일 때와 n이 3일 때와 그 다음에 n이 2와 4일 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그냥 값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전체 삼각함수 값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n제곱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n이 1일 때인데 물론 1 다음은 뭐가 되냐면 얘는 1 다음은 5가 될 거고 그 다음은 9가 되고 그 다음은 13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될 거야. 4개 텀으로 돌아가니까. 자, 그럼 n이 1일 때는 뭐가 되죠? 라고 얘기하시면 요때는 2분의 1의 n제곱 꼴이 된다는 거야. 요거를 이걸로 봐도 돼. 4로 나눈 나머지. 알겠니? 4로 나눈 나머지 라고 봐도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일 때도 가볼게요. 3일 때는 어떻게 되죠? 라고 얘기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n제곱인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마이너스 1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요 n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1, 5, 9 이런 식으로 가지. 그러면 요 수열을 내가 한번 써보면 요 수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첫째 항이 2분의 1 그 다음 항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의 5제곱 그 다음 항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의 9제곱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공비가 얼마가 되냐면 16분의 1이 되는 거라서 자, 요거 바로 계산할게요. 1-16분의 1 하시고 첫째 항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얘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따가 계산하는 걸로 하고요. 마이너스는 나중에 해주는 걸로 하고 그냥 요 뒤에 있는 2분의 1의 n제곱꼴 보면 되는데 얘는 그럼 시작이 뭐부터 하냐면 2분의 1의 세제곱부터 시작하겠죠. 됐어요? 그럼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 시작하고 그 다음은 똑같이 주기는 얼마가 돼? 4제곱 형태가 되니까 2분의 1의 7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지. 따라서 얘도 계산을 마무리 지어보면 1-16분의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8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 계산 마무리 좀 할게요. 16분의 15분의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15분의 16이 돼서 약분 처리하시면 이거 약분이 안 되죠? 미안. 이렇게 약분 처리가 되니까 얘는 15분의 8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계산하시게 되면 얘는 16분의 15분의 8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15 곱하기 8분의 16 이렇게 써지니까 약분 처리하시면 15분의 2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얘에서 얘를 뭐 해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되니까 문제의 정답은 15분의 6 해가지고 약분하시면 정답은 5분의 2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n이 2랑 4일 때, n이 2랑 4일 때는 어차피 함수값이 제로가 되니까 이 값은 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오케이, 네, 이 정도까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7번을 한번 해볼게요. 예제 7번. 예제 7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제 7번 보시면 잘 봐. 문제에서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A2 두 번째 항이 주어졌네. 두 번째 항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자, A2가 마이너스 4야. 그 다음에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등비급수야. 문제에서 주어진 등비급수 값이 얼마래? 9다. 수렴한다 라는 거거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 제곱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는 거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 제곱의 값을 구해봐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잘 봐. 등비급수가 어쨌든 간에 뭐예요? 수렴해요. 어쨌든 간에 수렴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공식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고 1-r분의 a가 바로 얼마라는 거야? 9가 돼요 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식을 만들어 보면 요거 갖다 만들게요. 자, 요거 곱하고 요렇게 가시니까 얘는 a라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9-9r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거 보시면 a라는 값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A2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AR이 되는 거고 AR이 뭐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R값을 구하고 첫째 항을 구할 거니까 A라는 값을요, 자, A라는 값을 R로 나누세요. 그럼 공비가 0은 아니겠죠? 그죠? 공비가 0은 아닐 거야. 그러면 이 값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R로 나눠도 상관이 없고 여기다가 그러면 계산해 보면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R분의 4라는 값이 얼마가 돼? 9-9R과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은 요거 R 싹 다 곱하겠습니다. R 싹 다 곱해서 넘길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9R 제곱.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9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4가 되고 는 제로야. 됐나요? 빼기 4가 되고 는 제로가 돼. 그러면 잘 봐. 3 놓고 4, 1 놓으시면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로. 자, 그럼 R값이 얼마가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요 식을 풀었을 때 R값은, 즉 공비는 하나는 3분의 4가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데, 자, 이 친구가 뭐 한다고 그랬어? 얘가 수렴 한다고 했으니까 수렴하니까 공비가 절대로 1보다 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공비가 1보다 커지면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4는 탈락이에요. 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4구나,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첫째 항 구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바뀌고 3 곱해주시면 되니까 첫째 항은 뭐가 되냐면 1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럼 계산 마무리할게요. 자, 내가 구해야 되는 수열의 합의 극한은 뭐가 되냐면 제곱을 한 거네요. 그러면 등비급수에서요. 잘 보세요. 등비수열에서 어떤 항의 제곱이죠? AN의 제곱이야. 그럼 AN의 제곱이니까 원래 공비도 뭐가 돼? 원래 공비도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도 뭐가 될까요? 제곱이 되죠. 그치? AN의 공비가 예를 들어서 AN의 공비가 2야. 그럼 AN 제곱의 공비는 얼마야?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두 개씩 곱해줄 때. 됐어? 자, 따라서 계산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는 1 마이너스, 자, 요 친구의 공비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하니까 얼마가 돼? 9분의 1이 되죠. 됐나요? 이게 9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요거였는데 12였는데 12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다 라고 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12의 제곱에다가
9분의 8의 역수니까 8분의 9 요거를 곱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약분이 어떻게 되냐면 144를 8로 나눠 144를 8로 나누면 18 되네요. 그지? 그래서 18 곱하기 9 해서 정답 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8번 가겠습니다. 두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등비급수 끝내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에서 이제 미적분을 뭐 배웠던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듣는 건 아니지만 또 안 한 지 오래됐잖아. 적어도 반년은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개념 확실하게 정리하고 유형들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문제 풀잖아요, 우리가. 문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뭐 내신의 어려운 문제가 됐건 수능의 어려운 문제가 됐건 그 문제를 푸는 건데, 내가 오늘 1학년 애들 수업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1학년 애들은 지금 수학원 나가고 있으니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제 뭐 마플로 치면은 마플 개념익힘이 다 세분화돼 있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 그 4점짜리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맞추려면 거기 있는 거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등비급수라는 문제가 다양하게 여러 문제로 막 유형별로 세분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등비급수 하나 탁 나오는 거지. 그럼 니네가 지금 여기서 배웠던 개념들을 다 써야 돼요. 이런 계산들. 뭐 수렴 조건이 필요하면 수렴 조건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 연산하는 것도 써야 되고, 아니면은 뭐 특이하게 수열이 가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놔야 돼. 특히나 미적분이 참 어떻게 보면 시험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인 경우인데, 양은 많은데 문항수가 적어. 그게 시험 공부할 때 최악이거든. 근데 내 목표는 적어도 96 이상이야.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내 목표는 적어도 96 이상이야, 수학 점수가. 그럼 안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그거를 막 열심히 해서 투자를 하자니 또 이제 막 내가 공부한 것 중에 모르는 게 나오면 또 이제 틀릴 것 같고, 특히 30번 이런 거는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주제가 나오면 뭐 그런 불안감들이 있어요. 지금 고3 친구들도 이게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내가 얘기했잖아. 옛날에는 이과 가형 시절에는 미적분 못하면 가형을 못하죠. 13문제 14문제 나오고 그랬는데, 알겠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뭐랄까, 공통 과목에 비해서 선택 과목에 대한 공부를 좀 소홀히 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재수생 애들도. 물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왜냐면 이제 공통 과목이 사실 문항수도 훨씬 더 많고, 흔히 말하는 표준 점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항점은 있지만 공통 과목에서 4점짜리 맞추는 거랑 선택 과목에서 4점짜리 맞추는 거, 똑같은 4점짜리를 맞추는 게 표준 점수가 달라요. 되게 웃긴 구조야. 그러니까 원점수 똑같이 미적 선택자가 원점수 96인데 22번 틀린 애랑 30번 틀린 애랑 표점이 22번 틀린 애가 더 낮아. 30번 틀린 애보다 한 1점 정도 차이나, 안 날 수도 있는데 1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근데 1점이 최상위권에선 되게 중요한 점수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거야. 대체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공통 과목에 비해서 미적분을 좀 소홀히 하기는 해요, 예전에 비해서. 알겠어?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탄탄하게 공부를 잘 해두면 예전만큼 킬러 문제가 어렵진 않거든. 정말 예전에는 와, 답지 보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만한 문제들이 몇 개씩 다 튀어나와서 실제 수능에서도 진짜 문제 보고, 야, 저 생각을 어떻게 떠올리지? 그러니까 정답률이 막 0.2%, 0.3% 뭐 이래. 전국에서 다 맞춘 애가 막 100명밖에 안 돼.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의 30번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충분히 연습하면 맞출 수 있고 충분히 그 주제 어떤 주제가 있을 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잘 공부를 해놨으면 맞출 가능성이 꽤나 높은 오히려 공통이 좀 어렵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예전에는 30문제 중에서 수능 기준으로 보면 30문제 중에서 21번 뭐 21번 29번 30번 이렇게 3개 가지고 이제 진검승부를 벌이는 느낌이었다면 나머지 27문제는 정말 쉽게 나오고. 근데 지금 수능의 체제는 뭐냐면 11, 12, 13, 14, 15 그 다음에 20, 21, 22 그 다음에 4점짜리가 총 13문제니까 4점짜리 13개 중에 한 4, 5개 제외하고 한 8문제 정도가 그냥 고루고루 어려워요. 고루고루. 고루고루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약한 단원에서 틀린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96점 받은 애가 있는데 96점 받은 애가 3,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 30번을 틀렸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누구는 30번을 맞췄는데 도형에서 틀리고 누구는 22번을 맞췄는데 그 앞에 있는 21번에서 숫자 뭐 점화식 잘못 세가지고 하나 차이로 틀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수능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는 입장에서 또 2학기 내신을 준비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해놓으시고 다양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새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옛날처럼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게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던 애들이 나와. 현재 수능이 그런 체제로 약간 바뀌어 있어요. 트렌드가. 뭐 작년에 특히 그랬고 올해 6월까지도 그랬어요. 올해 6월까지도 그랬고 뭐 이제 올해 9월이랑 이제 수능 남아 있으니까 또 봐야죠. 어떻게 나올지. 계속 이 기조가 유지가 될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수학이 쉽진 않아요. 예전에 비하면 쉽진 않습니다. 오히려 평균 난이도는 높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96점 이상을 받잖아. 그러면은 대학 가기가 훨씬 편해요. 96까지 뭐 100 맞으면 땡큐한 거고 100 맞으면 땡큐한 건데 96이라 하더라도 괜찮다고. 실제로 표점도 꽤나 높아지고. 자, 이런 상황이라서 오는데 자, 예제 8번 볼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과정에서는. 특히 개념적인 부분에서. 전혀 오차 없이. 잘 봐. 등비급수 x, 그 다음에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딱 봤을 때 첫 번째. 첫째 항. 첫째 항이 뭐냐면 x.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게 첫째 항. 그 다음 아니구나. 미안. 잘못 봤어요. 첫째 항은 x. 그 다음에 공비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애가 돼요. 그랬을 때 문제 가겠습니다. 단 x는 0이 아니래. 첫째 항이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줬죠. 첫째 항 0 아니라고 줬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 공비거든. 그럼 공비가 수렴하려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뭐보단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고 뭐보단 작아야 돼? 1보단 작아야지. 됐니? 요 수렴 조건 만족하면 되는 거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씩 풀게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넘어가시면 더하기 2가 되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 됐어? 근데 요거 잘 봐. 요거 얘들아 무슨 근가죠? 허근가져요. 판별식 쓰시면은 1-8 뭐 이렇게 되니까 허근 가져요. 그럼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항상 뭐 하다는 얘기야? 항상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x는 뭐가 되냐면 얘를 만족하는 x는 모든 실수입니다. 얘는 항상 성립하는 애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부분만 해볼게. 그럼 요 부분 해보시면은 얘는 x제곱 더하기 x고요. 1 넘기시면은 0보다 작다가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그럼 이 두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 찾으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저 하얀색으로 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0보다 작다. 미안.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자, 2번 갑니다. 이 친구의 등비급수의 합이래. 그럼 이 친구의 등비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6이래요. 마이너스 6. 그러면
공식 쓸게요. 공식 쓰는데 잘 봐. 1 마이너스 자 공비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뭐였냐면 x였거든. 자 이렇게 x가 돼 있고요. 얘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6이요. 요 얘기죠. 됐어? 그럼 지울 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요거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x가 0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x가 0이 아니니까 그냥 뭐 할까? 약분을 해. 이렇게 됐니? 만약에 x가 0이라면은 못 나누죠. 근데 x가 0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냥 약분하세요. 그럼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빼기 1이죠. 마이너스 x 빼기 1이 될 거고 이 친구가 뭐가 돼요?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됐지? 자 그럼 이거 일로 보내. 부호 바꾸자. 부호 바꾸고 얘 일로 보내요. 일로 보내시면은 6x 더하기 6이 되고요.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가 나오냐면 x는 마이너스 6분의 5예요 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지?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몇 번 해보냐면 3번 해볼게요. 8-3번 옆에 있는 거 8-3번 요거 머릿속으로 암산할 수 있는 거 암산 좀 해볼게. 자 잘 봐. 등비급수 R의 n제곱이야. R의 n제곱. 그럼 R의 n제곱이니까 첫째 항은 1이네. 그지? 아 첫째 항이 R이네. 뭐 첫째 항은 R인데.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거죠? 공비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봐봐. 1번에서 자 공비만 확인할 거야. R의 n제곱은 수렴하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끝났죠? 그럼 R의 2n제곱인데 R의 2n제곱의 공비는 뭐야? R제곱이잖아요. 그럼 R제곱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그거 제곱하시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잖아? 되네. 1번 돼.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어떨까? 공비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앞에 거의 공비는 R이고요. 뒤에 거의 공비는 R제곱이에요. 돼요, 얘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갑니다. 3번 보시면은요. 공비만 확인하라고. 공비만 확인하면 되니까 앞에 항 지금 덧셈으로 돼 있으니까 앞에 항은 뭐냐면 R이야. 그럼 R의 공비는 아까 수렴하는 거 확인했고 두 번째 항이 뭐냐면 두 번째 항은 공비가 뭐야? 마이너스 R이거든.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럼 부등호 방향만 바뀌고 식은 어때? 똑같은 애가 되니까 돼요. 얘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봐봐. 자, 4번 선지. 4번 선지 보시면 공비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2분의 R-1이 공비란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공비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다거든?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빼세요. 그럼 마이너스 1 빼시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R-1 되고요. 제로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뭐해? 2로 나눠. 그럼 2로 나누시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여기 그냥 생략하고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비는 수렴 조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수렴 조건 안에 들어가네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되는 거야. 근데 5번이 그럼 정답이지. 5번은 안 된다고. 5번은 왜 안 되냐? 5번의 공비는 뭐냐면 2분의 R 빼기 1이야. 됐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얘는 2로 나누세요. 2로 나누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R이 되고 2분의 1이 돼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빼요. 마이너스 1을 빼버리면 공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구조라서 자 여기 생기는 공비가 어때? 별로네. 이렇게 되는 거지. 수렴 조건을 어긋난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수렴 조건 이런 문제 확인하실 때는 막 복잡하게 괜히 모양 보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의 n제곱이니까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 알겠지? 순수하게 공비로만 봐야 되는 거야. 됐죠? 자, 예제 9번은 이제 뭐 이거는 명제 문제라서 요거는 이제 내신용이라서 내신할 때 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활용 나옵니다. 활용에다가 별표 5개 치시고 아유 너무 중요하죠. 등비급수 활용은 도형 활용은 무조건 나오는 주제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